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 대 잘츠부르크 축구와 관련하여서 볼프스는 승점 2점으로 조에서 최하위에 처져 있으며 잘츠부르크는 예상 밖 선전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볼프스는 분데스리가의 초반 연승으로 1위를 달리다 연패로 중위권으로 추락을 하였으며 챔스에서도 세비야와 더불어서 앞서갈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주춤하며 감독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말 레버쿠젠 원정을 잡아내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고 베흐호스트가 코로나에 빠졌지만 은메차가 그의 공백을 메우고 있고 아놀트가 중원에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잘츠는 예선 통과가 쉬워 보이지 않았지만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을 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승점을 따내면 조별 예선 통과가 유력합니다. 아데에미가 최전방에서 확실한 개인 능력으로 해결하고 있고 오카포도 아데에미를 잘 지원 중입니다. 볼프스부르크 잘츠부르크 큰 기대를 갖고 영입을 한 건 아니었지만 미국 국대 미드필더인 에런슨의 경기 운영도 안정적입니다. 단팀 중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카팔도가 징계로 나설 수 없습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볼프스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지난 주말 리그에서 퇴장을 당하며 리그 징계에 들어간 라크루아가 챔스에 출격을 해서 거친 몸싸움을 불사를 하며 상대 공격진을 막아낼 것이고 아놀트와 길라보기와 함께 중원을 장악할 것을 예상해봅니다. 필립과 게르하르트 등 은메차를 지원할 선수들도 충분한 볼프스가 챔스 첫 승을 따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VFL 볼프스부르크 조에서는 4위로 승패패패 승진한 주말 자국 리그 경기에서 레버쿠젠을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로테이션을 대거 가동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로하고 주전 선수들이 맹활약하며 공식전 3연패 부진을 끊었습니다. 상승세를 길게 잇겠다는 의지를 표합니다. 이곳은 수비 자체가 안정적으로 본래 팀 기조가 후방에 힘을 주고 경기를 풀어가는 게 능합니다. 볼프스부르크 잘츠부르크 이 두 곳에 있어서 부르크 팀은 투 볼란치가 1차 저지선을 잘 세워주고 있고 라이크로스 브룩스가 중심축을 잡는 중입니다. 문제는 공격으로 현재의 팀 발표에 따르면 주포 베르흐스트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아직까지 스쿼드에 합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은메차가 분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신뢰도는 낮은 편입니다. 결장자는 크링거 슐라거 발트슈미트 베르우트스 메흐메디 축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RB 잘츠부르크 조에서는 1위로 무승승 승무. 이 팀은 후방 라인 기복이 심한 곳으로 센터백 자원들이 1대1 매치업에서 집중력 부재를 크게 보이고 측면 자원들 또한 퍼포먼스 널뛰기가 심합니다. 그러나 직접 맞대결에서 3대1 완승을 따낸 좋은 기억이 있으며 오카프와 아데에미가 각각 멀티골과 1득점을 추가를 하며 윗선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결장자는 소레트 피아코브스키 발리치 유노조비치 코이타 세스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2무 1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볼프스부르크로 하지만 지조가 혼전으로 가면서 2위 세비야와의 승점차가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는 2위 자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볼프스부르크 잘츠부르크 이 두 곳에 있어서 볼프스는 그렇기 위해서는 잘츠부르크전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원정 첫 대결에서 3대1로 완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홈경기를 통해서 서력도 해야 합니다. 최근의 부진으로 인해서 결국 감독 경지를 선택을 했고 브레멘을 이끌었던 코펠트 감독이 부임을 해서 지난 주말 리그 데뷔전 강호 레버쿠젠을 꺾으며 분위기도 반전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번에 매치업을 앞두고 희소식은 주포 베그호스트가 코로나에서 벗어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점으로 선발 출격보다는 교체 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그호스트의 빈자리를 은메차가 제법 잘 메꿔주고 있고 최근에도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선발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발트슈미트 비알렉 메흐메디는 공격적 자원들의 이탈이 여전히 적지 않은 데다가 슬레거 윌리엄 루실롬르 곳곳에 부상으로 이탈이 된 선수들이 적지 않은 만큼 풀전력으로 잘츠부르크를 상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잘츠부르크는 세비야의 1강이 예상이 되던 흐름에서 반전을 하며 2승 1무로 조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승점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은 아닌데다가 다음 일정이 일원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볼프스부르크전을 잘 넘겨야 16강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강호로서의 폼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영파와 아데이미가
챔스에서도 팀의 상승세를 이끄는 맹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코이타 등 일부 공격적 손실이나 카팔도가 징계로 결장을 하는 중원 손실도 있으나 지난 맞대결에 투입이 되었던 라인업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잘츠부르크의 불안 요소라고 하면 되는 공격보다 실점이 다소 잦은 편인 원정 경기력이 있습니다. 중원에서 주노조비치 수비에서 솔레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실점 위험도가 다소 올라간 상태입니다. 볼프스부르크 잘츠부르크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 대 맨유 축구와 관련하여서 아탈란타는 승점 4점으로 3위에 올라있으며 맨유는 2승 1패로 조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탈란타는 맨유 원정에서 데미랄과 파살리치의 연속골로 앞서갔지만 역전패를 냈으며 그 이후 열린 리그 경기에서도 3경기에서 1승에 그치는 등 다소 주춤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전 센터백 3명과 좌우 윙백 2명 등 수비진 5명에서 짐시티와 하테보 고센스와 톨로이던 4명이 부상으로 빠져있기에 전력이 잘 갖춰진 팀 상대로는 고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무리엘과 자파타 일리치치와 마리노브스키 등 전방 전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다음으로 맨유는 지난 주말 토트넘 상대로 그간 쓰지 않던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리버풀전에서 수비 불안이 보였기에 포백이 아닌 센터백 3명을 내보낸 3백으로 수비를 강화했고 호날두와 카바니를 동시에 기용을 하는 투업으로 나섰습니다. 아탈란타 맨유 포그바의 공백이 있었던 점도 있지만 강호 토트넘을 원정에서 완파를 하며 분위기 반등을 알렸습니다. 레시포드는 교체로 들어와 쐐기골을 터뜨렸고 링가드와 그린우드 등도 언제든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맨유가 승점을 딸 것 같은데 아탈란타는 지난 주말 수비적으로 나선 라치오를 상대로 선제골과 앞서 나가는 추가골을 내주는 듯 그리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특히나 수비진이 불안했습니다. 산초와 링가드 레시포드 등 지난 주말 휴식을 취했거나 짧게 뛴 선수들이 고센스가 빠진 상태 측면을 두들길 수 있고 세리에를 잘 아는 호날두가 아탈란타 최종 수비를 공략을 할 맨유가 아탈란타전 연승을 따낸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아탈란타는 지난 맨유 원정에서 선제 2골에도 불구하고 후반 내리 3실점을 허용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3백의 핵심들이 이탈된 수비 문제가 결국에는 공격만으로는 극복하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리그에서는 수비 공백을 공격으로 극복을 하며 승점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으나 챔스 무대에서는 수비 안정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아탈란타 맨유 이 두 곳에 있어서 아탈란타는 이번 맨유와의 리턴 매치에서도 수비에 톨로이 좌우 풀백인 고젠스 하테보 없이 치러야 하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짐시티 팔로미노가 엔트리에 합류를 했다는 점인데 공격 성향이 강한 가스페리니 스타일이 이번에도 먹혀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맨유 최근의 리그에서의 부진으로 인해서 경질 위기에 몰렸던 맨유의 솔샤르 감독님입니다. 이 축구팀은 지난 주말 돌아온 선수들을 앞세워서 토트넘을 꺾고 일단 생명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아탈란타전 그리고 다가올 주말 맨체스터 더비를 모두 잡지 못할 경우 경질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계속 진행형에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 원정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바란의 가세로 흔들리던 수비가 개선이 되었고 포백에서 3백으로 전환을 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그림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3백으로의 선택은 토트넘전 무실점으로 잡아내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아탈란타전도 그러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무게가 실립니다. 아탈란타 맨유 리그에서는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포그바가 챔스에서는 돌아오기 때문에 중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맞대결에서 아탈란타가 선전했던 경기로 하지만 주력 수비수들의 공백이 결국에는 맨유의 공격진을 막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번 리턴 매치에서도 수비 누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실점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여서 맨유가 3백으로 수비 문제를 개선을 하고 결정력 좋은 공격진을 배치하는 변화가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에게는 리턴 매치도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탈란타 BC 지난 자국 리그 경기에서 라치오에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공식전 3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면서 팀 에너지를 소폭 끌어올렸으며 수비진의 데미랄이 복귀를 하며 다시 중심축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수비 부상자가 존재를 하지만 그의 복귀로도 후반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강점입니다. 또한 이곳은 윗선의 화력이 좋은데 슈퍼 자파타가 2경기 연속 골로 퍼포먼스를 찾았고 측면의 자원들까지 과감하게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올라서며 힘을 보탭니다. 결장자는 짐시티 톨로이 고센스 하테보어 페시나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솔샤르 징크스가 다시 구현이 될 공산이 높은 곳으로 지난 경기를 위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솔샤르 감독입니다.
다시 이해할 수 없는 공격수 수비수 전술을 들고 나오며 고전을 할 확률이 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비 라인 붕괴 또한 조심을 해야 하는데 선수들이 라인을 올리는 사이 후방 배우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앞선 맞대결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꾸준히 노출을 한 바가 있으며 바람까지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결장자는 그랜트 존스 마샬 선수입니다. 아탈란타 조에서 3위 승패 무승무, 맨유 조에서는 1위 무패 승패승. 아탈란타 맨유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